네, 안녕하십니까. 예, 나도 하나 모시고, 이중덕 인사드립니다. 오늘 트럼프 트위터로 에스터 국방장관 경제에 대한 얘기 들으셨죠? 그건 이따 나중에 얘기하고, 바이든의 행보가 참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 외에는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후 8시 폭스뉴스 마크레비스에 출연한다며 우편 투표 사기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는 대선 패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첫 언론 인터뷰를 될 예정이었는데요. 자, 그러나 방송이 시작된 지 1시간 30분이 지나도록 트럼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골프장에 머물렀고, 9일 예정된 공개 행사도 하질 않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력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이 보도는 CNN에서 최초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는 이 같은 보도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언론들이 알아보지도 않고 CNN은 좌파 언론 아닙니까? 거기서 이걸 그저 받아줘가지고 무슨 스피커 마냥 그냥 이거나 방송하고 하냐는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 그래서 쓰겠습니까? 하지만 트럼프 대선 캠프에 적은 이 같은 보도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는 제너드 큐스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득표수 집계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여기까지 진언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라니아에서 큐스너 고문동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를 인정하도록 설득 중이라는 보도는 그 내용 자체가 주작이고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캠프 측은 말했습니다. 이 어떤 법적인 조처도 이제 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계 청와대 백악관 출입기자가 있습니다. 그 출입기자는 누구라고 얘기 않겠는데, 그 출입기자가 한국 언론에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보도가 잘못되고 있는 거 분명히 시정하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메르네 여사는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통해 선거 공정이 치루어져야 한다며 유효한 것을 제외하고 합법적인 표들을 전부 집계돼야 한다. 그 합법적인 표들은 전부 집계돼야 한다. 완벽한 투명성에 감춰진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번 선거에 도입된 우편 투표 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CNN의 보도와는 괴리가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도 그건 꼭 알고 가셔야 된다. 한편 지난 5일 백악관에서 우편 투표와 관련한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을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미국 민주당 바이든 측에서요. 정부는 백악관에서 무단 침입자를 데리고 나올 능력이 충분히 있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정식적으로 미국 대통령에 취임을 하는 내년 1월 20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비우지 않는다면
노력을 동원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월권이고 이게 아주 범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이든이 확정도 안 된 사람이 무슨 백악관에서 누구를 끌어내요? 웃기는 아주 그냥 저기 한국이나 미국이나 하여튼 이 좌파들의 저기 준동은 알아줘야 됩니다. 이거 응? 뭐 말도 뭐 어떻게 맞지도 않는 얘기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 이거 아니, 문제가 많은 사람이 바이든이라는 사람. 우리는 지난 4.15 총선을 겪으면서 기발한 전자적 시스템을 동원한 조작 기술이 아주 감탄하기도 했고 수많은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데도 함께 싸워 주기는커녕 마치 반대 지형에 있는 당처럼 부정선거를 부정하다는 국민의 힘당 의원들의 그 비겁함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고 심지어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또 법적으로 아직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개인 SNS에 통해서 바이든에게 축하 인사를 벌써 날렸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몇몇 국민의 힘당인 의원 이런 국회들은 이 문재인과 똑같은 분수짓을 또 했다. 그런 형태가 보였다. 이게 몇몇 이 정신 나간 국회들이 벌써 축하 전문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미국은 어떡하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국민의힘당 국회들처럼 입을 꼭 다물고 무시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화당 의원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아니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자신들을 위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국민의힘당 이 국회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주장에 동조하지는 않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방송 출연을 하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검증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도둑선거 주장을 옹호했고 인진대 의원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선거를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촉구를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공화당 하원의원은 대선 집계 과정에 무결정 증명을 위해 미국 법무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차당 대통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현명하고 추진력 넘치는 움직임이 참 돋보이지 않습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폭스뉴스 채널에서 출연한 데드 크루즈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누가 선거에서 이겼는지 아직 알 수는 없는 현 시점에서 몇몇 동료 공화당들은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작동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시험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 폭스뉴스 인터뷰에 응한 인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번 선거는 언론이 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개표 종료되기 전 바이든이 당선을 확정 보도한 언론을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하겠지만은 지금 공화당 상원의원하고 하원의원하고 공화당 이 법무부 장관한테 분명히 미국인들은 답을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국회의원 마냥 뭔 얘기를 하면은 대꾸도 않고 너는 지사라 나라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탱해 이런 식이 아니고 틀림없이 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인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만약 언론이 대통령을 결정한다면
절대 공화당 대통령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아주 일갈을 했습니다. 언론이 민주당 후보를 당선인으로 보고 그것이 사실화된 것에 이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이 되지도 않았는데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확정이 돼야 당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미리 언론에서 판단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한국마냥 그렇게 언론으로 이렇게 갖고 장난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케빈 케네시 그 공화당 의원도 하원 의원도 이거 원내대표죠. 그 또한 그 대통령 선거는 모든 합법 투표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모든 합법적인 투표는 개표가 완료돼야 하고 그때 비로소 미국이 누가 승리한 사람인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미국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국민도 아니고 미국이 결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이 결정한다는 얘기지요. 국민은 투표를 하고 그 투표를 결정하는 건 그 법에 산다. 불법적인 투표가 적발되는 상황에서 개표가 완료되기 전에 승리 선언을 한 바이든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의 상원 의원들이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힘을 실어준 건데요. 잇따른 상원 의원들의 그 응원에 트럼프 대통령은 외롭지 않은 싸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신나게 해주는 의원들은 상원 의원들 뿐만 아닙니다. 공화당 하원 당 부의장인 이 앤드리스를 포함한 그 30명 이상의 공화당 이제 하원 의원들이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월 6일 월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이번 투개표 결과를 투명히 해줄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들은 각 주가 자체의 선거 절차를 활동하는 동안 미국 법무부는 궁극적으로 연방 정부의 무결정을 책임진다며 미국 국민들은 대선 결과가 합법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 자원을 활용하여 선거 및 투표 집계 과정을 주 연방법과 완전히 일치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할 때라며 투표 집계의 과정이 완전히 투명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단순히 전하는 말에 그치지 않고 월리엄 법무장관에게 다음 두 가지 질문에 즉시 응답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이 투표 및 집계 과정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거요. 두 번째는 합법적인 투표만 집계되고 완전히 투명한 방식으로 즉시 집계되도록 모든 자원을 활용할 의사는 있습니까? 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나 누가 우리가 건의해도 그렇고 지들 맘대로 하지 그거 들어주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어쩌고 그래도 이 국민 자체를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고 그냥 저거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법적이고 정확한 저거라면은 이건 그냥 그걸 다 듣고 실행을 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초기 대응부터가 참 한국의 국민의힘당 국회들 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똘똘 뭉쳐서 정의를 실현하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파워가 새삼 느껴지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하고 비교가 되네요. 진짜 비교가 됩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발언을 번역하고 정리하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언론의
그 부패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서고 있는데 한국 언론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몸을 담고 있는 이 당내에서 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를 인정하라고 했다는 그 미국 좌파 매체 보도에만 이 보도로만 그거 받아 써가지고 그 뭐야 이게 CNN 그 방송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받아 써가지고 최후 그 넘 얘기하는 거 받아다가니 맞지도 않는 얘기 그런 거나 받아 쓰고 자빠졌으니 거짓말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완전히 파묻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언론이라면 그 좀 아주 진짜로 안 쓰더라도 비스무리한 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놈이 그 얘기한다고 덥석 받아다가니 강아지 뼈대기 몰고 와서 그냥 확 물어가지고 그거 갖다 그냥 내뱉는 그런 그게 무슨 언론입니까? 허기야 뭐 대한민국 언론이 언론입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부정선거 중에서 여러분께 익히 알고 계시는 이 사망한 유권자 얘기입니다. 이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죽어서 세상에 없는 사람이 투표를 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그 알리하고 그 싸우던 그 조지 포먼인가? 그 사람이 죽은 지가요. 지금 몇 년이 됐는데 그 사람 이름도 나왔답니다. 참다. 그러니 미국 사람 열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공익법률재단에 따르면은 펜실베니아 유권자 명단에는 최소 2만 1,000명의 사망자가 있다고 하는데 단 2명이라도 놀랄 일인데 그 수가 마치 자그마치 2만 명이 넘습니다. 그것도 펜실베니아주 한 곳에서만 있었던 일이거든요. 미국 현재 시각으로 지난 5일 펜실베니아주 그 유권자 명단에서 사망한 지 한참 지난 2만 1,000명 중 약 92%가 2019년 10월 이전에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계가 안 된다고 봐도 이게 너무했다는 거죠. 그렇게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어요. 공익 그 법률 그 재단은 이 소송은 사망자 등록 그 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소송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한테 이제 다시는 그 투표용지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미국 공익법률재단은 그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펜실베니아 선거관리위원들을 중복된 투표용지 등록된 유권자들에게 발송됐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답니다. 인정하고 밝힌 적이 있다며 유권자 80만 명 중에 그 2만 1,000명이 엄청난 겁니다. 20%가 되는 거 아니 25%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야 지완 뭐 이거 누구야 그 지완성 유권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이제 보유한 혐의를 펜실베니아 그를 고발했어요. 펜실베니아 그 주 자체를 이 사건을 근데 그 펜실베니아도 지방법원에 대기되어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달리 그 우리나라 국회들은 조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조력을 하려고도 않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오늘 아까 되어 있지만 주주 언론들이 아직까지도 그 미국의 그 46대 대통령이 조 바이든을 일제히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몇 군데만 지금 약간씩 돌아서고 있어요. 미국 주류 언론들이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을 뭐 일제히 CNN, 뉴욕타임즈, CBS 등등 주요 언론들이 바이든을 그 당선인으로 표현하고 있고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뭐 저기 저 확정 통보도 뭐안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이 문제를로 인해서 수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한국 언론에서만 그렇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시청자들은 그 말 그대로 헛소리만 듣고 앉았는 거죠. 그리고 그 헛소리를 그대로 알아듣고 있고, 우린 지난 국회의원 그 선거가 부정이 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의혹이 있었지만은 다 덮고 그냥 끝내 하면서 여야 그 의원들이 입을 쳐 닫아버렸잖아요. 일부에서는 아직 사이로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그 많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국 현재 상황은 진행형이고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미 상원의원의 이제 법사위원장이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린지 그레임이라 아까 얘기했죠. 대통령은 언론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다시 이걸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또 이게 좀 업데이트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법이 정하는 거야. 즉 미국이 정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의 좌파 언론이 장악한 주요 언론은 우리 한국과 같이 마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일제히 기사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들도 이 하다못해 조중동, 그러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동아일보 이런 데도 CNN 좌파들의 그 멘트를 그대로 갖다 베껴가지고 아주 개 나발아 불고 있어요. 아주 나파수 효과를 아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역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 떠도 믿는 것이지요. 아무튼 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나는 사망자가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까지 했던 사실에 대해 펜실베니아 당국이 미국 국민 모두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 또 요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공화당을 찍은 표가 민주당 표로 바꿔버린 미시간주의 컴퓨터 시스템도 조사해야 한다. 이놈의 컴퓨터 시스템 우리나라에서 저기 중국 그 뭐야 LG 그 뭐야 거기에서 그 납품은 그거하고 비슷하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가 전국에서 사용됐고 소비자와 부정이 너무도 많았다. 이건 법정으로 가야 한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제기된 의혹 중 신빙성이 있는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며 모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거는 끝난 것이 아니다.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주류 매체가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미니언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썼답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중국 이걸 쓰지 말라고 지침까지 내려갔는데 25개 주인가 그 정도에서 이거 썼는데 거기에만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를 멕시코 뭐 여기 뭐 저기 뭐야 그 텍사스주 같은데 이런 데는 거부를 했답니다. 이걸 드린다는데 완전히 그냥 의회에서 거부해가지고 거기는 깨끗하답니다. 바이든이 이겼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던 깨끗하다는데 이놈의 이게 아주 한국의 그 아주 복사판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 자세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컴퓨터가 고장나고 바꾼 적이 있죠. 그 개표다가니 미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당일날 이 소프트웨어를 느닷이 와서 바꾸질 않았나? 이 멀쩡히 돌아가던 기계를 고장났다고 해서 바꾸질 않았나? 별 아주 가진 방법을 다 썼다는 겁니다. 그게 다 들킨 거예요 지금. 이게 법무부는 국민이 선거 과정과 정부에 대해 완전히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법무부가 나섰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제 나섰다는 거예요. 선거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는 사법부의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고 법무부 선거법 범죄과지요. 20이라고 와 협력해서 선거가 마무리되고 결과가 발표되고 모든 재검표가 선거권이 선거전이 종료될 때까지 공개 수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이고 지연된 집행 방식은 현실적으로 선거 범죄를 사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초래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법무부는 각 검사에게 관할 지역에서 결과 확정된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례를 제외한 중대한 사안이 되어서 신속하게 조사가 필요하다. 이거 법무부에서요, 원리원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고문을 CIA니 FBI니 막 거기다 전부 다 이 전국에 이게 공문을 내려보낸 겁니다. 이게 수사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바이든은 출석대가 앉았지요. 건너마가지고. 근데 또 바이든이 골치 아플 일이 또 생겼습니다. 미 연방 총무청이라고 있습니다. 총무청.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달청이죠. 총무청이라는데 조달청이라는데 그게 조달청이 조달해주면 조달청인데 이 바이든 인수위가 협조를 요청했어요. 조달청에다. 왜냐하면 대통령 인수를 하려면은 조달청에서 돈도 돈 같은 것도 줘야 되고 무슨 집기라든가 사무실 이런 거 전부 다 해야 되거든요. 모든 걸. 근데 그걸 거부해 버렸어요. 요구한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조달청에서 받아줘야 미국에서는 대선에 승리했다고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난감해졌죠. 조 바이든 당선인은 이의 정권 인수 작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방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이게 발표한 거냐면요. 워싱턴 포스트 아시잖아요. 완전히 좌파를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회방으로 나간 이게 이제 지금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그렇게 말을 해도 이건 적을 수가 없죠. 바꿀 수가 없죠. 연방 정부청에서 말한 8일 현지시가 대통령 인수위원회 업무 개시를 위한 사무 공간과 시설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바이든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했다. 이제 바이든이 정신이 버뜩 났을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총무청이라는 데가 에밀리 머피라는 총무청은 바이든 측의 요구에 대해 아직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당선인 측에서 보내온 지원 협조 요청 서류를 서명할 법적 근거가 없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무청은 1963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르면 연방 총무청은 당선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인수위 측 인사가 정부 당사와 접촉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권한을 갖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방 총무청의 승인 사인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공식 인증을 하는 그런 효력을 갖는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총무청에 대한 신뢰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주류 언론에서 네임덕이, 응? 네임덕이라는 뭐 트럼프, 어? 느닷없이 이제는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국방장관에서는 존경받는 이 크리스토퍼시, 예? 예, 후다닥 이걸 바꿔버려요. 밀러 테러 센터장이 국방장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게 기쁘다. 이것은 즉시 효력이 받을 것이며 밀러는 잘 해낼 것이다. 마크 에스퍼는 해고됐다. 나는 그의 공직 수행에 감사하고 있다. 해고됐다고 직접 얘기해버렸어요. 11월 9일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한 거죠. 근데 이 밀러 그라는 테러 센터장 있잖아요. 크리스토퍼 씨 그 뭐 밀러 이 사람은 이 이력이 화려합니다. 아주 무서워요. 이 신임 국방장관의 이력이 무시무시하고 아주 화려한 이력을 이걸 가진 소유자입니다. 이게 그 워싱턴 대학 그 ROTC 보병장교로 인관돼서 워싱턴 DC 그 지방군 그 군사경찰 그러니까 헌병을 했어요. 미 육군 특전사령부 베레모 쓰고 다니는 그 특전사 있죠. 예, 거기 일을 나왔고 해외 공작 및 특수전을 수행하는 그런 데 있다가니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전역을 하고서나 이 아주 그 미국으로 봐서는 아주 어마무시한 곳에서 근무를 했어요. 민감한 특수작전 및 인질구출작전. 이게 뭐냐면은 그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인질구출작전하고 또 다른 나라의 것은 뭐 그 정권을 무너뜨리다든가 뭐 이런 그런 작전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내무 국방 및 그 비확산 공작. 그러니까 뭐 무슨 핵무기라든가 무슨 이런 뭐 확산금지 무기를 뭐 어떻게 한다든가 그러고 뭐 각 나라에 뭐 하나 이 중요 그런 걸 하는 그 거기에 또 직접 근무를 했었고 직접 이 행동으로 옮겼어요. 특수전 이 경찰 그 총괄 그 본부장을 했고 비정규전에 그 또 총괄 본부장을 했고 이 비전통전 그러니까 이 국가의 모든 것을 다 섭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해외 대테러 특수작전 부대 그 인사총괄을 했고, 그러니까 그 대테러 특수작전 부대에 그 뭐 작전장교라든가 무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 그 저거라든가 그걸 전부 다 총괄한 겁니다. 그리고 군사정보 지원이 작전 MISO 그 저거죠. 우리나라 뭐 국정원 그 위에 존재한다고 봐도 이 군사 쪽에는 아주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전 국방부 특수작전 및 대테러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자기하게 뭐 어디 가서 뭐 총 들고 싸우고 무슨 뭐 군함을 끌고 가서 뭐 대포를 쏘고 이런 게 아니라 뒤로다 그 그늘 같은 데서 일을 한 겁니다. 그 아주 그 힘든 일만 골라서 하고 다니는데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백악관 국가안보의 그 대테러 특별보좌관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방부 특수작전 그 대테러 방지 팀장은 이게 차관복급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립대학원 대테러 센터장을 하고 있다가니 이제 국방장관에 임명됐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요. 이것은 다음을 대비해서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한 겁니다. 그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좌빨놈 들고 막 데모하고 할 때 이 국방장관한테 전직 국방장관한테 명령을 이거 하니까 거부한 적이 있어요. 응? 감히 그 통수권자의 말을 거부를 했거든요. 그랬고 이 합참의장도 그 거부를 한 적이 있어요. 명령을.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일을 생각해서 이 국방장관을 교체한 거예요. 내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전. 혹시라도 모를 그 민주당에서 또 이 덩달아 가지고 막 부하고 이 들고 일어날까 무서서 이 군을 통솔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통수권자라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저 합참의장도 아마 경질되기가 쉬울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이 군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할 테면 해봐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요들이 해봤자지 뭐. 이제 합참의장까지 만약에 바꿔놓으면은 뭐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만약 이 말이 되거나 안 되거나 트럼프는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이드 바이든이 인수를 하든 말든 트럼프는 콧방울 끼고 있어요 지금. 응? 아니 그리고 트럼프야 뭐 잘해가지고 미국 그 대선을 부정선거를 이걸 밝혀낸다면은 영웅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죽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클린턴으로 뒤집어는 게 아니라 원칙을 찾아간다면은 민주당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냥 된다면은 앞으로 쭉 몇 번에 갈지 모르고 민주당이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로다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나라도 그 여파를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만약에 그 이번에 쓴 그 도미니언 그 저기 뭐야 소프트웨어를 그것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쓴 그 저기 LG 그하고 똑같다면은 LG에서 다 납품한 거 그거하고 똑같다면은 같은 것이라면은 그때는 문재인 정권도 아주 박살나는 거겠지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꼭 좋겠고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진 게 아니다. 아직까지 현상 유지되고 있고 아직까지 투표는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는 살아있다. 이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